국내 상장된 글로벌 반도체 ETF 중에서 시가총액이 월등히 큰 규모의 ETF예요. 현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 종목들 중에서 1위 타이거 S&P 500 시가총액 3조 8,744억. 조만간 4조 넘길 기세입니다. 4조 넘어가겠죠? 넘어가리라 봅니다. 2위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으로 3조 6,212억이에요. 3위가 타이거 필반나 2조 7,795억입니다. 4위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2조 6,376억. 이 종목들 모두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대표 종목들입니다. 시가총액이 규모가 크면 좋은 점이 거래량이 많아요. 그만큼 언제든지 쉽게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타 치듯이 쉽게 자주 사고 파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말이죠. 또 해당 ETF가 안정적이라서 좋죠.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그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 아닙니까? 또 투자자들이 그만큼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가총액이 작으면 투자자들이 외면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장에서도 관심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하죠. 시가총액이 크면 그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비례적으로 관심이 많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어떻게 또 마침 타이거예요 보면은 다 시가총액이 그만큼 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관심이 큰 거예요. 그래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에 투자를 하려면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ETF고 주가는 비슷하게 흐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가총액이 큰 안정적인 ETF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슈가 되는 기술과 기업에 따라서 그 종목의 주가가 급상승할 수도 있어요. 특히 현재 대표적인 종목 엔비디아처럼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같은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종목이죠, 엔비디아. 그래서 엔비디아 비중이 많을수록 그 ETF에 같은 반도체에 투자하지만 그 ETF의 수익률이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 관련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다른 섹터보다 특히 기술 관련은 변화가 빨라요. 그래서 한 종목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그 섹터에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이 더욱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잠깐 봅니다. 작년에 2023년도에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이 1위였어요. 당연히 상승하는 과정이니까 레버리지가 가장 수익률이 높죠. 반대로 하락하는 장에서는 레버리지가 수익률이 가장 떨어지겠죠. 올해 들어서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종목들 중에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수익률이 현재는 2위예요. 21년 4월 9일 상장한 타이거 필반나 3년 2개월 만에 2배 상승했죠. 그런데 타이거 필반 레버리지는 타이거 필반나보다 1년 후 21년 4월 9일이 아니라 22년 4월 19일 딱 1년 10일 차이 나요. 1년 후에 상장했는데도 3년이 아니라 2년 만에 그것도 2배가 아니라 31,165원 3배 상승. 타이거 필반나는 3년 2개월 만에 2배 상승이에요. 그런데 레버리지의 효과로 인해서 3년이 아니라 2년 만에 2배가 아니라 3배나 상승했어요. 그러니 올라가는 상승장에서 강세장에서는 그 레버리지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거죠. 올해 들어서도 타이거 필반나가 6개월 동안 41%의 놀라운 수익률을 올렸는데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는 91%, 2배 이상이죠. 반년 만에 거의 2배나 올랐습니다. 미국에 달러로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대표 알고 계시죠? SOXL. 이것은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보관 금액 순위 지금 5위에는 TQQ가 있고 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다들 빅테크주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스닥 100에 투자는 QQQ 있고 또 S&P 500에 투자는 SPY 있죠. 거기에 레버리지 두 종목이 5위와 7위에 올라가 있죠. 변동성이 3배로 출렁이 있는데 원화로 투자를 하는 타이거 필반 레버리지는 그보다 좀 안정적이죠. 2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SOXL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덜 심하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비중을 두지 말고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입니다. 2022년도 약세장을 벗어나서 작년 초부터 강세장이 시작됐는데 앞으로도 5.5%의 금리가 앞으로 내년 후년까지 가면서 3%대로 인하를 하는 동안은 강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한다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본다면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반도체 관련주, 빅테크주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수익률 가장 높죠? 반도체 관련주, 빅테크주들. 그런데 레버리지의 일부 투자 중인 분들은 레버리지 종목들이 수익률이 월등히 높을 것입니다. 레버리지의 투자는 위험하다고 많이 들었죠? 다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만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 레버리지에 투자한 것이 신의 한 수처럼 높은 수익률에 만족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의 레버리지 투자는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레버리지 투자가 위험하다는 것은 당장 내일부터 앞으로의 주가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내일 장이 열리면 레버리지에 투자했던 종목들, 오늘 밤에 미국의 달러로 투자했던 분들은 오늘 밤에 매도하고 또 내일 장이 열리면 원화로 2배 레버리지에 투자했던 분들 정리를 하면 성공적인 투자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해도 레버리지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으니 난 여기까지다 하고 미련 없이 영어로 피니시 딱 끝내는 거예요. 높은 수익률만 생각을 해서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레버리지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쉽게 감당을 못해요. 떨어질 때는 정말 그 공포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올바른 투자 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안전한 S&P 500 ETF에 큰 비중을 두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기술주와 반도체에 좀 더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게 되면 몇 년 후에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술주 또 반도체 개별 종목이 아니라 우리는 분산 투자 효과 있는 나스닥 100 종목에 투자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30개 종목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기술주들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맨 앞에서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또 수익률 또한 가장 만족스러울 것입니다.